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아직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주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살도 좀 빠지고 좀 수척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첫 화면에 내용을 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저 뭐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가설일 70대 어르신들은 친일파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명제를 하나 툭 던져놓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에서 논문 같은 걸 쓰거나 사회과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이유가 또 있죠. 이렇게 어려운 가설 뭐 이런 말 써가면서 지난번 집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집회 참석 그 전에 엄청 추웠던 집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러우셨는데 그래도 열긴 뜨거웠습니다. 그날 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껏 어깨에 뽕이 들어간 김에 좀 어렵게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집회 말미쯤에 어떤 어르신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어떤 어르신께서 저를 아는 척을 하셨어요. 아는 척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셨어요. 긴 깃대 같은 거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는 거였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있다가 깃대를 누가 툭툭 치길래 하고 이렇게 봤더니 태극기 부대인가? 뭐 나를 깃대로 공격을 하지? 이 생각을 하고 마뜩 차는 눈길로 탁 이렇게 돌려서 인사를 할까 말까. 정체를 알아야겠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긴 끝에 그 깃대 끝에 조그맣게 아주 앙증맞은 요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그런 깃대에 더 탐사 이렇게 써 있던 그 더 탐사가 써 있는 깃대를 들었으니까 아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태극기 뺏긴 것도 저는 솔직히 요즘 억울하거든요. 뭐 성조기를 들고 다니든 뭐 일장기를 들고 다니든 전 관심 없는데 태극기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아주 뭐 좀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더 탐사라는 글자가 탁 적힌 깃발을 보니까 아주 반가웠어요. 아군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알아봐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린 거죠. 예. 오늘 뭐 이렇게 제가 그런다고 뭐 솔직히 어깨뽕에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예. 하지만 시작을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은요, 그 사회과학에서 쓰여진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렇게 일정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가건물이나 가계약 같이 완벽하지 않은 약간 어설픈 덜 채워진 뭐 이를테면 뭐 가짜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완벽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가건물, 가계약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한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명이긴 설명인데 완벽하지 않은 설명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회현상을 보고 일정한 사회현상을 보고 이렇게 명제를 던져놓고 이러한 설명을 던져놓고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회과학 논문의 접근 방법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더 탐사는 현 정부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더 탐사가 지나온 자치들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더 탐사가 현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 증명이 되었다 안 되었다, 예스다 노다, 받아들인다 기각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의 그 노나라 영상에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70대 어르신들은 친일파인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용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70대 어르신들은 친일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면 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70대 어르신들은 친일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을 가설로 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도 70대인데 나도 올해부터 70대가 되는데 난 친일파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뭐
존경해 마지 않는, 네, 항상 이타적이시고 변화를 꾀하시고 다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그야말로 깨시민 어르신들이신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나는 친일파는 아닌데, 그런데 본인의 판단 자체가 약간 그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사회의 어르신, 제가 항상 논화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어떠한 함의에 도달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정치적, 정치사회적 결론에 도달할 때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7,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그 역할이,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판단이 저희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죠. 무엇에 대한 설명인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관심사는 어르신들의 판단을 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소위 말해서 우리 편이 아닌 이 어르신들은 뭐 투표권도 뺏어야 되고 뭐 노인복지 서비스도 그 혜택도 다 없애야 되고 한번 뜨거운 맛을 알아야 된다. 고생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 정신들 차린다.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 좀 비윤리적이에요. 예. 어르신들께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그건 사실 좀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들은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한번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왜? 그래야지 너가 정신 차릴 테니까.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 물에다가 또 술잔을 띄워놓고 술 먹고 풍류를 얻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나라가 전쟁이 일나갖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에요. 추구 봐야 저속 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 보셨죠? 이천공으로 그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천공법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최근에는 뭐 이천공이라고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분이신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 전쟁이 나봐야 한다. 조금만 풀어지면 뭐 술잔을 놓고 뭐 술을 마셔야 되는, 정신 못 차리는 민족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이다. 굉장히 전 불쾌했습니다.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분은 저 말씀 중에서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분이 생각하신 말씀도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분은 그럴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제가 볼 때 뭐 10중 8구 누가 말했던 거를 이렇게 들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저분께 이천공 씨에게 되묻고 싶어요. 누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합니까 요즘? 어떤 근거로 전쟁이 나봐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며, 그리고 뭐 나라가 뭐 어떻게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저분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인지 뭐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저분의 70대의 이천공 씨의 그 발언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몇몇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저런 표현이 저는 사실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내용의 노나라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런 표현, 비슷한 표현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70년대죠. 제 초등학교, 중학교 70년대. 79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뭐 저 기도 보이고 박정희 대통령 뭐 5.16 혁명이라고 하죠. 쿠데타죠. 5.16 쿠데타 그때 모습인데요.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성장을 한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주위의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이천공 씨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듣고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로 제가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씨였어요. 처음에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와는 달리 점점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신 독재를 꿈꿔서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팽이와 같아서 채찍질을 계속 가해야 된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라서 금방 끓어오르고 금방 식는다. 또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말로는 즉 적당히 풀어주고 적당히 묶어놓고 관리해야 한다. 한국 사람에게는 100% 민주적인 판단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다라는 말씀들을 제 주위의 어르신들이 하신 걸 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50대 이상의 그 연령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두 번은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70대, 80대에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이천공 씨의 발언에서 이러한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대에 들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좀 비슷하죠. 전쟁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막 다 망해봐야 그때 가봐야 정신을 차린다. 어려워야 정신을 그때 차리지 협동을 하지 않는다. 조금만 풀어지면 뭐 7렐레, 8렐레, 뭐 술잔을 물에 띄워놓고 뭐 그 뉘앙스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얼마나 본인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 한국 사람이 그런가 보다. 뭐 어르신들이 저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릴 때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매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느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최대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대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앞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낮추어서 이르렀던 그런 표현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마 지금 젊으신 어린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앞으로 지나다니면 이 건물이 있었어요. 예. 이게 예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왕궁을 이 맥을 끊기 위해서 저 인왕산인가요 여기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길을 끊기 위해서 이 날일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날일자로 이렇게 생긴 이러한 건물을 저 궁 앞에 저렇게 크게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되는 형상이죠. 이렇게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조선인이죠. 조선인. 예. 조선인들에 대해서 요즘 말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보다 더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쉽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러저러해. 너네 조선진들, 너네 조선인들, 너네 조선 사람들, 너네 반도인들. 결국에 뭐 한국 사람이죠. 지금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막 올라옵니다. 저는 아주 싫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중적이긴 하죠. 중고등학교 때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녔으니까 일제 워크맨이 좋다고 그걸 사용했었으니까. 하지만 일본은 싫습니다. 어쨌든 네, 일본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당하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일제 시대에 조선인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폄하하는 말로 했던 표현들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7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을 쓰세요. 스스로를. 본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저희 같으면 쓰지 않겠죠. 비록 제가 소니나 파나소닉, 아이와 같은 워크맨을 어렸을 때, 10대 때 사용했던 그런 세대일지라도 쓰진 않겠죠. 그때 당시에 아이와나 소니나 파나소닉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건요, 요즘 10대, 20대들이 아이폰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요즘 10대, 20대들 안드로이드 폰 잘 안 씁니다. 아이폰 정도는 갖고 다녀야 그래도 조금 자세가 나온다 해서 아이폰을 씁니다. 비싸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문화적으로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나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천공 씨도 그렇고 막 공개된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상이 정법 시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을 따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그것도 사실 아니지만 공식화된 자리에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위험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더 위험한 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7, 80대의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낮추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아이와를 워크맨을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10대, 20대가 아이폰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10대, 20대 때는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신격화될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70대, 80대가 항상 한창 성인으로 발돋움을 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굶주림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을 제거해버린 입지전적인 대통령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는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현재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에 필요한 부분만 따와서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1942년에 일본 육사를 들어갔던 일본 육사 출신의 모르겠습니다. 한국 분이긴 하시나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일본 문화도 같이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뒤로도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 부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30, 40대이셨던 지금의 7, 80대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낮추어서 표현했던 일본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상당히 일본적인 친일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일본과 완전히 척을 지거나 거리를 두는 성향은 아니었던 거로 판단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이라는 것, 군사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1961년이고요. 이천공 씨는 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10대와 20대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천공 씨는 70대 정도 되고 있죠. 56년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공 씨가
본인의 영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봐야 정신을 차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안 다치나요? 그런 말을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저의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따르면 이천공 씨가 어렸을 적에 신처럼 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회자되던 그러한 표현들을 본인이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배설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 무슨 뭐 값을 매길 필요도 없고요.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아직도 일제 잔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남아있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 우리의 문화,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 곳곳에서 일제 잔재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60년대, 70년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말을 내뱉는 이천공 씨의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듣고 있다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다양한 우리 유튜브 이 탐사 보도 하는 우리 더 탐사라든지 다른 파블라라든지 다른 기타 매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천공 씨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때도 놀라웠지만 그 말을, 이천공 씨의 말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더 놀라웠던 것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을 해봐야 안다는 이천공 씨의 아무 생각 없는 말과, 그리고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적대적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들, 모습들. 무인기가 한 대 내려오면 세 대를 보낸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전술핵을 배치한다. 사실 전술핵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려. 거의 없을 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려고 하시는 건지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공식화된 후에 북한은 연일 남한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어린 자식과 같은 20대 군인들이 다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거기에 다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군인들입니다. 우리 자식들, 젊은이들. 정치인들은 모르겠어요. 본인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쟁 얘기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70대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오래된 신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말들, 주장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미국, 일본과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일본, 우리 이웃국가다. 가깝다. 그런 일본, 그들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을 때 뱉었던 말들, 우리 조선인들을 세뇌했던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자란, 그대로 그 영향을 받고 성장한 이천공 씨가 내뱉는 의미 없는 말들, 전쟁이 나봐야 정신 차리는 민족, 조금만 편해지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노는 민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70년대, 70대, 80대가 100%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분명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야 한다.
왜 돈을 북한에 퍼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이 오래된 그 신념은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과거로부터 들어서 익숙해진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때로는 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아 속에서 표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거르지 않고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오래된 신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과거로부터 익숙해진 일제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그 정도의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만약에 여쭤보잖아요. 아까 가설 1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르신 70대시죠? 응. 어르신 70대시면 친일파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무슨 친일파야? 이 무슨 썩을로 막 그런 소리 나한테 물어봐. 난 친일파 아니야. 난 일본 싫어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버릇없는 놈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르신들 막 뭐라고 하니까 댓글에 저보고 후레자식이라고. 저 그 정도로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근데 사실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보고 이 나쁜 놈아 막 이러시면 어떡해요. 본인이 친일파가 아니시면 되고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어르신들께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채팅창이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항상 최근에 노나라의 채팅창은 좀 뜨겁습니다. 예.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신 박사 너무 버릇없다. 네, 버릇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좀 찔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분께. 우리 더 탐사의 내용을 보고 또 최근에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내용을 보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그 영상을 한두 번씩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스스로 밭을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노나라 보시는 분들은 저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르신들이세요. 더 탐사 팬이시고 신박사TV 팬이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저거 나하고 해당되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보시고 그대로 숙지하세요, 외우세요가 아니고요. 행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런 내용을 보시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 신념들이 어쩌면 일제로부터 과거로부터 왔던 잔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나라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특히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렇게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70대는 친일파다라고 그것을 가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천공 씨의 70대라는 나이,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50년대, 60년대, 60년대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백그라운드, 성장 배경, 역사적 배경, 성장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부정할 수 없는 일제의 잔재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공 씨의 저런 영상 속에서의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이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 이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론에 대한 것도 관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영부인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며칠이 지나면 이천공 씨의 표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천공 씨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성장 배경을 보면, 자아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박정희 시대의 영향을 사뭇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천공 씨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다 졸업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문, 국문을 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지 못한다고 어떤 분이 증언하시는 것을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어 재미없다, 국어를 뭐하러 배우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함부로 전쟁론을 입에 꺼낸다? 언급한다? 어떠한 책임을 질 겁니까?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박정희 씨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인을 낮추어서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음모론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본인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 70대가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믿고 따르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대로 행동을 한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친일 행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민주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고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사실 저는 그쪽 보수적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보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보수는 애국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행보를 보면 애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본인 스스로 과연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연 나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심하면 조선인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옛날부터 조선 사람들은 때려야 돼. 말로 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면 안 돼.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해. 박정희 씨가 한국적 민주주의 잘했어. 박정희 씨가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 잘했습니까? 얼마나 심한 인권 탄압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설적인 비판을,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가설 1 말씀드렸죠? 70대 어르신을 친일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설 1을 완벽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히 부정할 수 있다면 70대 어르신은 친일파라는 가설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가설 검증의 결과 70대 어르신들은 친일파라는 것을 완벽히 부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에서는요,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매우 낮추어서 표현을 하신 이천공 씨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그 영향을 받고 계시고 그게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간단하게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이 절차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70대 이상 아니시더라도 40, 50대 분들이시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과연 나는 오늘 노나라에서 제시한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1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